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새로운 첫 주 월요일 정규장 이제 끝이 났고 뭐 여러분들 모두가 참 힘든 시간들을 겪고 계실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버텨내고 또 버텨내고 버텨내야 됩니다. 뭐 달리 방도가 없어요. 지금 포기하면 뭐 그냥 손절하고 주식판 떠나는 거지 뭐 방법이 있습니까? 버티고 버텨내야 됩니다. 오늘도 많은 또 이야기를 준비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야, 이 뭐 오늘도 쉽지가 않은 그런 시장 상황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도 일단은 23만 8,500원 찍고 다시 그나마 좀 반등이 나온 그런 상황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23만 8천원 설정을 일단 해놨어요. 그죠? 정확하게 설정을 해놨고 오늘 딱 버텨내면서 일부 반등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121선이에요. 그래도 참 여기는 버텼네요. 물론 이제 이탈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는 그런 상황임을 뭐 주봉상으로도 늘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이탈 나오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23만 원 밑으로까지도 열려는 있어요. 그죠? 근데 뭐 사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뭐 무리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뭐 워낙에 이제 매물대가 탄탄하게 쌓여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야, 이 하락의 끝이 도대체 어디일지 쉽게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죠? 뭐 외국인들은 뭐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고 뭐 시장 상황이 뭐 이런 상황인데 그쵸? 뭐 어려운 시장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오늘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번 공략해 보자라고 해서 일단 1차적으로 좀 잡아드렸어요. 타점을. 단기 스윙으로 한번 좀 노려보고자. 이번 달에 지난번에 27만 원 선 부근에서 한번 27만 원 선이 아니죠. 한 25만 원 선이었나? 그때 한번 잡아가지고 수익 27만 원 정도 반등 나올 때 한 10% 수익 한번 만들어 냈었는데 그때가 이제 요 부분이었죠. 요 부분. 그죠? 예, 요때 이제 한번 요렇게 수익 한번 만들어 냈었고 오늘 추가적으로 한번 또 공략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사실 이제 보통주로 지금 이 거래량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은 그래도 들어왔어요. 그죠? 외국인이. 지난주 목요일은 외인 기관들이 이렇게 팔더니만 오늘은 또 들어왔네요. 그죠? ETF 쪽을 볼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레버리지 인버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래량 붙는 거 보세요. 이 ETF를 왜 이걸 출시를 해가지고 진짜 보세요. 삼성전자만 보죠 뭐 외인기관 팔죠, 그죠? 올라갈 때 이렇게 들어오고 올라갈 때 파는 거 이렇게 보이고 올라갈 때 이렇게 또 팔고 그죠? 뭐 일관성이 좀 없기는 한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인 거죠. 이제 그 보통주 고점에서 팔고 삼성전자 본주 올라가면은 레버리지 2배 올라가니까 레버리지에 태우고 하락하면은 이제 인버스 올라가니까 인버스에 태우고 인버스 올라갈 때 태우고 인버스 내려갈 때 사서 올라갈 때 팔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인버스 올라가니까 차익 실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물량을 누군가 또 받아야 되니까 또 기관들이 받은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고. 야,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뭐 수급도 꼬이고 이게 진짜
이게 뭐 해석에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사실은 조금 드는 부분인데 일단 잡아놓은 지점은 어찌됐건 뭐 오늘 기준으로는 잘 버텨내면서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상 오늘 잡은 1차 타점은 다시 한번 좀 잘 잡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되겠죠. 사실 뭐 삼성전자는 뭐 손절할 생각으로 접근을 하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잘 잡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삼성전자 의견은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뭐 열심히 드리고 있으니까 꼭 재방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뭐 워낙에 이 삼성전자도 많은 이제 유튜브 영상들이 이제 올라온다라는 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라서 뭐 제 방송이 이제 뭐 많이 노출이 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보시는 분들만큼은 좀 걸러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영상 아래쪽에 고정 댓글에 링크가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요. 채널에 자유롭게 입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 입장이니까 들어오셔서 제가 또 열심히 제공해드리는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정보들 확인하시면서 또 삼성전자 공략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댓글에 확인하시고 자유롭게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뭐 분석 희망하시는 종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뭐 이런 건 다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미국 경제 활동에 이제 참가하지 않는 인구가 역대 최고라고 하네요. 역대 최고. 물론 이게 이제 AI나 뭐 자동화 영향에 의해서 이 노동시장 참여가 뭐 감소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점점 이게 영향이 높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뭐 주요 원인으로는 뭐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뭐 학생이 증가하고 뭐 건강 문제 뭐 육아 뭐 이런 것들이 또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이 경제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인구가 지금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20년 코로나 때 이후로 급증하고 있대요. 최근에 다시 지금 최고치를 지금 경신한 거죠. 이렇게 보면 비참가 인구가 다시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앞으로 많은 AI 도입이 이 노동 시장의 이탈이 늘어나고 기업들이 또 자동화를 확대하게 되면 뭐 점점 더 심해지겠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노동 시장이 뭐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당연히 이제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 뭐 계속 살펴봐야겠죠.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이 금리 쪽 여기에 이제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미국 기업의 또 파산 신청 현황을 봤더니 역시 뭐 상반기 파산 건수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물론 이제 지난해보다 한 건이 더 늘어난 거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높은 축인 거죠. 그죠? 역시 코로나 시대 이후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 인상 부분과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거기에 영향이 상당히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슬슬 미국도 우리나라는 반대로 이제 금리를 좀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슬슬 금리 인하를 좀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간의 금리가 이제 격차가 줄어들면 이제 원 달러 환율 역시도 이제 영향을 또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 섹터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주는 이제 이 알파벳 실적 발표예요. 물론 이제 주요 일정들을 보게 되면 이번 주 수요일 뭐 알파벳
목요일 뭐 인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퀄컴 뭐 많죠. 목요일 또 애플, 아마존 뭐 줄줄이에요, 줄줄이. 뭐 경기 지표는 일단 뭐 둘째 치더라도 이 주요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이제 줄줄 또 다가와요. 그래서 이번 주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 수요일에 인텔, 알파벳, 구글이죠.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이제는 얼만큼 실적이 잘 나왔느냐, 이거는 이제 사실 시장에서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요. 뭐 잘 나올 거다,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기대치를 높여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매출이 그만큼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적 쇼크,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 투자 지속 여부, 이게 이제 사실상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오죽하면은 어? 앞으로 미래를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계속.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설비 투자를 계속 늘릴 거냐, 가이던스는 얼만큼 제시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 이게 사실상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얼만큼 또 증설을 할 계획이냐, 컨퍼런스 콜에서는 뭐 어떤 발언을 이어나갈 것이냐,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실적은 사실상 뭐 거의 뒷전인 것 같아요. 아니, 삼성전자 역대 최고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박살나는 거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단 구글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오는 컨퍼런스 콜, 그거를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상 최대 실적에도 역사상 최저 밸류에이션을 기록하고 있는 현재 한국의 증시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제 약간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이 됐느냐에 따라 다음날 우리나라 증시가 좀 영향이 컸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박살나면 약간 좀 미국의 기술주들이 박살나는, 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AI 시장을 움직인다, 약간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증시의 위상이 이제 조금 변화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선행 지표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대요. 실제로 뭐 런던, 뉴욕, 도쿄 펀드 매니저들이 거래 시작 전에 가장 먼저 우리나라 시장을 또 확인한다고 합니다. 왜 한국이 중요해졌겠어요? 그만큼 이 AI 메모리 공급망의 핵심이기 때문에. 뭐 삼전 하이닉스 공급 점유율 뭐 1, 2위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위상을 변화시켰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이 글로벌 시장과 연결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와 나스닥 100 상관 관계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한국 시장의 움직임이 미국 AI 반도체주에 정말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죠. 그 AI 수요 둔화 우려. 지금 이게 계속 시장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 결국은 우리나라 삼전 닉스가 먼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가 당연히 코스피부터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이 되고, 이게 이제 글로벌 AI 시장으로 이 투자 심리 위축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전이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이 ETF가 아주 돌아버려요, 사람. 내버리지. 인버스. 그러니까 보통주에서 고점에서 또 차익 실현. 그러니까 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도 좀 내려왔다 그러면은 레버리지 이거 태우는 게 낫지. 보통주 한 주 살 가격이면 레버리지 한 10주, 아니 한 20주 사지 않아요? 그죠? 지금 가격적으로 따지면 대충. 그럼 이거 올라가면 2배 올라가는데 얘 1% 올라갈 때 얘 2% 올라가는데. 그리고 또 주가 조정 나오면 또 인버스 태워서 곱하기 2배. 이렇게 간다니까요? 지금 이 메커니즘 활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이렇게 활용하실 거예요. 이거 거래량만 봐도 알아요. 거래량. 제가 뭐 매일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거래량 보면 딱 티가 나죠. 그죠? 뭐 이런 상황인데 뭘 더 이야기합니까? 인버스도 마찬가지죠. 그죠? 뭐 딱 안 봐도 뭐 비디오죠, 비디오.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초과세수 관련해서도 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한국 반도체 기업에게 초과 이익까지 요구한다. 참 진짜 가지가지 하지 않습니까? 가지가지. 그죠? 우리나라도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초과 세수 활용 방안 그것도 참 머리 아픈데 이제는 미국까지 초과 이익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다니까요. 관세에 이어서 미국의 요구가 진짜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오죽하면 제가 가지가지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미국 우선주의 너무 극단 아니에요? 극단? 이익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관세에 이어서 초과 이익까지 거론하는 걸 보면은요 정말 가지가지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미국의 이 요구가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제일 대표적인 이슈는 이제 아무래도 뭐 CXMT 그리고 그 키미 K3 요게 이제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가장 컸죠? 그죠? 지난주 금요일에 또 이슈이기도 했고 CXMT가 이제 D램 생산을 또 확대하겠다. HBM 시장 진입을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또 빅테크 AI 투자. 얼만큼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이제 실제 어느 정도 성과로 또 이어지게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시장의 우려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CXMT, YMTC, 이 D램과 낸드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양대 기업이 다 지금 IPO를 추진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국이라서 그래요. 또 중국. 이 중국 하면은 또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는 2차 전지의 악몽. 이게 자꾸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나서 그러거든요. 2차 전지는 애초에 이제 중국에게 사실상 상대가 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산업임에는 분명해요.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좀 따져봤을 때. 반도체는 좀 상황이 다르긴 한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거든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어떤 걸 걱정하느냐? 지금 현재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박살이 난 걸 보면 결국은 시장은 이미 미래 부분에 대해서 또 주가에다가 다 선반영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사실 과장이 아니죠. 다음 사이클을 또 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 사이클. 주가라는 게 항상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뭐 참 많은 기간 동안에 경험을 해왔지만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계속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어요. 현물 가격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은 AI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지금 뭐 역대급 실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주가는 기대만큼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여기엔 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가장 큰 이유는 이 다음 사이클에 대한 우려, 이게 제일 큰 거죠. 그래서 과거 반도체 사이클과 제일 비교되는 게 바로 요거예요. 닷컴 버블이죠. 닷컴 버블. 그죠? 사실상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게 닷컴 버블입니다. 근데 닷컴 버블과는 사실상 지금은 뭐 너무나도 다른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너무나 초호황인 상황이고 지금 뭐 역대급 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초호황이
공급 부족 현상이 단기간이 아니라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거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게 걱정하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2차 전지 쪽과 사실상 조금 비교를 하면서 자료를 좀 만들어 봤어요.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느냐. 중국은 자꾸 추격을 해요. 제가 이걸 왜 준비했냐.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중국의 CXMT 이야기가 최근에 계속 나오니까. 자, 그래서 연결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은 태양광, LCD.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양광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얘네가 자꾸 저가 공세하니까. 디스플레이 어때요? LG 디스플레이인가? LCD 사업 매각했잖아요. 그죠? 철강. 차원 많으니까 얘네는. 2차 전지. 빠르게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이 글로벌 산업 지형을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이거 공감이 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지금 가장 큰 관심사, 반도체 산업도 그럼 2차 전지랑 같은 길을 걷게 될 거냐? 2차 전지 23년도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주가 엄청나게 막 올라갔었죠, 그때. 에코프로가 뭐 130만 원 가던 그때였으니까요. 그죠? 셀 3사랑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셀 3사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또 기업들이 해외에다가 막 공장 증설하고 엄청난 대규모 투자를 막 쏟아부으면서 막 진행을 했더니 전기차 막 캐즘 현상 오고 막 중국 배터리 막 저가 공세 막 그거에 밀려가지고 그나마 미국이 규제하고 제재하고 막 세액 공제랑 뭐 그런 거 IRA 뭐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어찌됐건 겨우겨우 버텨나가는 약간 그런 모양새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비교를 해본 겁니다. 얘네가 자꾸 중국이 또 치고 올라오려고 하니까. 태양광. 글로벌 생산 능력 80% 이상. 가격까지 막 다 후려쳐버리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요. LCD도 마찬가지고요. 철강 마찬가지고. 세계 최대 생산국. 2차 전지. 마찬가지죠. 반도체 역시도 그럼 같은 길을 걷게 될 거냐.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었어요. 2차 전지는 왜 중국이 강해졌냐. 이 중국의 구조적 경쟁력이 만들어낸 결과죠. 정부에서 뭐 막대하게 지원을 했고, 원재료 확보, 얘네 자원 많잖아요. 그죠? 뭐 리튬, 니켈, 흑연, 뭐 이런 원재료가 뭐 워낙에 많고, 공급망 역시도 어찌됐건 뭐 잘 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뭐 그냥 말도 안 되죠. 가격부터가 게임이 안 됩니다. 그 내수시장 어쩔 건데요? 얘네 인구가 몇 억인데요. 얘네 인구 지금 전 세계 2위 아니에요? 8억인가? 엄청나잖아요. 얘네는 그냥 내수만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걸요? 미국이 지금 3억 몇 천이잖아요. 그죠? 얘네는 지금 뭐 대량 생산을 하면서 아니, 원가도 절감이 되잖아요. 적게 만드는 게 원가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냥 많이 만드는 게 원가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뭐 당연한 이야기니까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규모의 경제예요, 얘네는. 규모의 경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 얘네는 뭐 애초에 내수 시장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글로벌로 나가면 게임이 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 결국은 어, 기술의 경제로 가는 거죠. 기술력. 이걸로 가는 거예요, 이걸로. 기술력으로. 이걸로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뭐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사실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2차 전지는 결국은 가격 중심의 경쟁에서 사실 조금 이제 밀렸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중국이 또 그렇다고 또 기술력이 그렇게 또 떨어지는 그런 것도 사실 또 아니기는 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반도체는 이제 사실 다르죠.
기술 중심의 경쟁이고, 워낙에 이제 첨단 기술, 미세 공정 뭐 이런 것만 따져도 사실상 엄청난 기술력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고객 인증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런 빅테크들의 이 검증과 인증이 굉장히 또 까다롭습니다. 이걸 또 거쳐야 돼요. 삼성전자 한동안 HBM 이 퀄 테스트 통과 이게 사실상 굉장히 또 어려웠던 부분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생태계 자체가 결국은 이제 전체예요, 전체. 뭐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GPU, HBM, 뭐 컨트롤러, 펌웨어, AI 서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성능, 전력 효율, 안전성, 신뢰성 이것도 다 2차 전지랑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이게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반도체는 지금 뭐 더 심하죠, 지금. AI 성능. 오죽하면 지금 뭐 소프트웨어의 성장 속도를 지금 하드웨어 속도, 성장 속도가 따라잡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기술과 생태계가 경쟁력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와 이 반도체는 애초에 결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 제품별로 경쟁 구조 자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제품별로 경쟁력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다라는 거예요. HBM, HBF, 기업용 SSD, 낸드, D램.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여기서는 이제 추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 고부가가치 데이터 센터용 쪽으로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는 추격하기가 당장은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디램이나 낸드, 그러니까 범용이라고 하죠. 일반 어떤 뭐 소비자용 쪽이나 뭐 이런 쪽.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CXMT 쪽 뭐 디램을 사용하게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뭐 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는 뭐 사실상 공격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 고부가 가치 메모리 쪽에서는 사실상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상 맞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HBF 마찬가지고 HBM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실적은 좋아요. 근데 시장은 더 먼 미래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 미래. 이 중국이 얼만큼 빠르게 기술의 격차를 줄여 나갈 것이냐, 그리고 AI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기술의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얼만큼 고부가가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할 것이냐. 이걸 계속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만들어 본 거예요. 네. 그래서 경쟁의 이 본질 자체가 사실상 다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사실상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밀렸던 부분은 있어요. 그래도 기술력은 이제 확실히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잘 챙겨가면서 이제 삼성 SDI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프리미엄 배터리 이렇게 이제 전략을 가져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 3사, BMW, 벤츠, 뭐 아우디 이렇게 이제 또 계약을 했고 또 ESS 시장 공략을 하면서 이제 흑자 전환 이렇게 지금 노리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AI 반도체 쪽은 사실상 이제 뭐 기술력 이게 이제 시장을 또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2차 전지는 떻게 보면 가격 경쟁이 이 승패를 결정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AI 반도체는 이 기술과 생태계가 미래 경쟁력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뭐 제 이야기가 뭐 정답은 아니니까 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뭐 거의 이렇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뭐 정책적인 리스크 역시도 지금 계속 급부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정말 이 빅테크들의 가격 협상력 확대가 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빅테크들이
야, 니들 메모리 너무 비싸. 인하해줘. 근데 여기에 이제 미국 정부까지도 개입을 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참 복잡하게 많습니다. 그래도 뭐 AI 인프라 슈퍼 사이클은 뭐 여전히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다가옵니다. 구글의 실적 발표 확실하게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 되겠고 가이던스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뭐 어찌됐건 오늘 예상했었던 23만 8천 원 저점 찍고 그래도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인데 일단 넥스트장 여부와 관계없이 뭐 내일이 또 중요하겠죠. 내일은 또 내일대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영상은 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 텔레그램 채널 꼭 입장하셔서 함께 하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